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만에 재테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잠실에 임장을 다녔던 썰에 대해서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심심해서 엔잡러 관련된 모임에 들어가서 그 안에 부동산 모임 그룹이 있길래 그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 모임에서 나갔던 잠실을 돌아다녔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단톡방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모여서 우선은 이 모임을 리드해 주셨던 분이 손품을 파는 앱, 부동산 앱들을 몇 개를 설명을 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1시간 정도 잠실 주변을 돌아볼 때 뭘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었고요. 이분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몇 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동산 정보 및 데이터가 정말 앱에 많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듣고 나서는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엘리트 레파 이후에 잠실 주공 5단지를 찍고 신천동 파크리어와 진미크 재건축까지 걷는 좀 긴 코스의 임장이었었고요. 사실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좋았겠지만 우선 인원이 좀 됐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들어가기보다는 주변을 둘러보는 거 위주로 임장을 다녔었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카톡방에 좀 올렸던 정리했던 글, 나가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썼던 글이고요.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그 근처를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개포동에 살면서 좀 느꼈던 것들을 적어 놓았던 글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잠실은 강남 3구로서 입지가 좋지만 기본적으로 태생이 서자인지라 다른 두 강남구 서초구를 쫓아가기엔 쉽지가 않다. 그래서 강남 서초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크다. 하지만 삼성동 마이스 개발 등이 이루어지면서 입지 변화가 생길 것 같다. 그리고 학군이 상대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진짜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기는 초딩 전까지는 주로 있는 곳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전까지는 애들을 키우기가 참 좋은 곳이긴 하지만 돈이 좀 있고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모두들 강남 쪽으로 서초 쪽으로 많이 넘어간다 라는 것과 종로, 여의도, 강남 대규모 직장지들의 직주 근접 대규모 주거단지로서 입지는 좋고 다만 차가 너무 막히는 것 같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삼성동 현대사옥이 들어오고 영동대로가 지하화가 되고 마이스 개발이 진행이 되고 하면 엄청난 지역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병원, 마트, 공원, 강, 천, SRT, 동쪽으로의 장거리 교통 등 시설 및 교통 접근성은 아주 좋다. 추가로 아주 새 아파트들이 별로 없어서 재건축 잠실주공 5단지, 아시아 선수촌, 우성, 올림픽 선수촌 등을 관심 있게 본다면 좋을 것 같다. 재건축은 사업성을 바탕으로 한 속도전이기 때문에 잠실 주공 5단지가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아시아 선수촌, 우성이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대장이 될 것 같다. 9호선이 있는 게 큰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돈과 시간이 된다면 잠실주공 5단지를 찍고 아시아 선수촌이나 우성 등 대장으로 넘어가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금리 인상 시기에 석 달이나 구축이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자금 확보를 좀 해놓고 있으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을 받을 때 사서 완공 입주 후에 조금 보다가 매각을 하거나 들어가서 사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인 가구를 위한 곳이 아닌 가족 단위 수요층이 주인 곳이기 때문에 딩크족이나 애가 있는 가족 그리고 또 노년 부부 입장에서 여기에 산다고 생각을 하고 뭐가 좋고 뭐가 불편할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임장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주변의 각 경쟁 아파트 근처에 부동산에 들어가서 어디가 더 좋은지 물어보면 이런저런 정보를 얻기 좋을 것 같다 라고 한 거를 제가 단체 카톡방에다가 써놨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 모임의 리더분이 관련돼서 조금 내용을 얘기해 주신 거는 송파나 잠실을 임장하는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강남 입성을 위한 중간지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 평당가 순위 서초, 강남, 용산 이외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평당 단가가 4,800만 원이다. 송파구 내에서 잠실동, 신천동이 매매 전세 가격이 높아서 임장 지역으로 선택을 했고 송파구로 들어오려는 수요가 하남시, 강동구, 분당, 송파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수요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하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송파구 안에서는 거여, 마천, 오근가락, 송파, 잠실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잠실에서는 대치동, 삼성동 등에 나가려는 수요가 꽤 많이 있다. 엘리트 레파,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파크리오가 그나마 신축으로서 비싼 편이긴 하지만 벌써 15년이 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메이저급 재건축 잠룡인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선수촌, 잠실주공 5단지, 장미, 진미크 이런 재건축 단지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아파트들도 꽤 있다. 중학교 학업 성취도는 오륜중, 잠실중, 잠신중, 신천중, 가원중 이런 순위라고 하는 걸 앱에서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니까 좀 아웃데이트된 자료이기도 하고 요거는 따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도 보인동 이 압도적이기는 한다고 하는데 특목고를 제외하면 창덕여고, 잠실여고, 정신여고, 보성고 이런 쪽이 좋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아웃데이트된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애매한 거는 방이동 먹자골목이랑 신천 상업지 등이 학원가인데 여기가 이제 유흥시설이랑 좀 혼재가 돼 있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송파구의 호재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스 센터를 만드는 거, 삼성의 GBC 국제 업무지구를 만들고 잠실 주 경기장을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3호선 하남선이 연장이 돼서 이곳을 지나가게 되고 미실의 신사선도 지나가게 될 것이다. 가락시장역 쪽으로 ICT 센터가 만들어질 거고 오금역 쪽으로는 옛날 성동구치소 자리가 개발이 될 것이다 라는 호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자, 그러면 임장을 하면서 좀 돌아다녔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장 지역이었던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를 보면서 느낀 거는 참 조용하고 살기가 좋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 올림픽 근처 때 지어진 아파트인데 아파트 디자인에 나름 신경을 좀 썼기 때문에 부자들을 위한 아파트로 만들어진 곳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동강 간격이 넓고 조경도 깔끔했습니다. 평수도 대형 평형이 많아서 그런진 잘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지어진 옆에 우성이랑 두고 비교를 해봐도 좋은 게 확연하게 보였었고요. 지하 주차장까지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부자 동네라는 느낌이 강했고 어린 아이들이 거의 없고 돈 많으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은 그런 느낌의 동네였습니다. 아시아 선수촌을 보고 우성 1차, 2차, 3차 아파트를 둘러보는데 디자인부터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와는 좀 다른 성냥갑 아파트의 디자인에 좀 오래된 아파트인지라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탄천을 옆에 끼고 있으면서 입지가 워낙 좋은 곳이라 부촌 느낌이 나기는 했었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시아 선수촌과 우성을 돌아보고 잠실 종합운동장 쪽으로 걸어 나오는데 한적한 도로와 아시아 공원이라고 자그마한 공원에서 좀 여유가 느껴지는 게 있었고요.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임장을 할 때 산책시키는 강아지 상태를 보면 부촌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강아지들도 참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촌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제 15년이 됐지만 그나마 이 근방에서 신축인 아파트들을 둘러보러 갑니다. 엘스를 시작으로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까지 다 비슷한 연도에 만들어졌고 다 학교들을 품고 있고 해서인지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었고요. 같이 간 사람들도 느낀 거지만 돌아보면서 엘스가 그나마 아주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아파트들은 아이들이 참 많았고 아파트가 새 것인지라 조경도 좋았고 살기도 좋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엘스와 리센츠는 한강을 끼고 있었고 트리지움과 레이크 팰리스는 한 블럭 뒤쪽으로 해서 신천 먹자골목 쪽이나 빌라촌을 끼고 있었습니다. 레이크 팰리스는 석천 호수를 마주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역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선호하는 이유, 큰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있는 곳을 베드타운으로서 선호하는 이유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사람 살기 좋은 사람 사는 동네구나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레이크 팰리스를 찍고 차가 엄청 막히고 있었던 잠실 롯데마트를 지나서 잠실주공 5단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파트는 진짜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썩다리구나 느껴지는 분위기의 모습이었었고요. 하지만 동강 간격이 미쳤다 싶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다른 구축 아파트들도 많이 보아왔었지만 동강 간격이 여기는 거의 운동장 수준이었습니다. 동이 쓰러져도 옆동에 안 닿는다는 말을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간격이었고요. 그만큼 사업성이 잘 나올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거의 단일 평형인 점도 속도를 빠르게 해줄 것이라는 거 보였습니다. 위치도 한강을 끼고 있는 잠실대교 남단의 대단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롯데마트, 롯데월드, 롯데타워, 석촌호수까지 도보거리에 있는 곳인지라 위치로서는 정말 최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잠실 동네에서는 아마 제일 주목해야 될 아파트가 아닌가 싶고요. 잠실주공 5단지를 보고 나서 장미 1차, 2차, 3차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딱 봐도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잠실대교 건너편인 여기서부터는 잠실동이 아니고 신천동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느껴지는 동네 분위기 자체도 좀 달랐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천천히 지켜보아야 할 아파트들인 것처럼 생각이 들었고요. 신천동의 그나마 새 아파트인 파크리오를 그 다음에 둘러봤습니다. 여기도 신축 단지인데 앞에서 본 엘스 등 신축들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앨리스 레파로 묶여서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았던 엘스 등의 아파트들과 분위기는 많이 비슷했고요. 아이 키우기 좋게 만들어진 신축 아파트의 느낌이었습니다. 여기도 워낙 대단지인지라 들어가서 살거나 매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동을 잘 골라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동에 따라서 역이나 지하철 그리고 다른 편의 이용시설에 거리가 꽤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옆에 서울 아산병원을 끼고 있다는 것은 좀 장점으로 느껴졌긴 했고요. 파크리오에서 방이동 먹자골목 쪽으로 이동을 하면 진미크 재건축 현장이 나타납니다. 이주가 마무리되고 바닥 공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근처에서는 여기가 가장 새 아파트가 되겠구나. 그러고 나면 수요가 꽤 있겠다 싶은 지역이긴 했습니다. 잠실동 대비로서는 열세이긴 하지만 송파구이고 규모가 작지 않고 병원도 가깝고 올림픽공원을 끼고 있어서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주는 2025년쯤이기 때문에 여기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들을 좀 둘러봤었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잠실에 대해서 큰 흐름을 잡고 아파트를 뭘 봐야 되는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잠실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했던, 개발의 역사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곁들여서 같이 보신다면 재미있는 부동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